한 주간 쌓인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들 팔아야 될지 뭐 사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고민들을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역시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계속 종목을 계속 끌어안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대책을 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을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해외가 지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1,200원, 41,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41,5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뭐 일단 미국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제가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한때는 경제가 괜찮으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경제가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증시가 오히려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뭐 연준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과 인식들을 조금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할 거니까 경기가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나스닥 쪽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번 달에 너 3천만 원 벌 것 같지 않냐? 아니야, 너 분명 5천만 원 벌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4,500 벌었어요. 그런데 4,5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많이 벌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기대를 5천만 원, 5,500만 원, 6천만 원 기대를 했는데 왜 4,500밖에 못 벌었어? 하면서 실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 나오는 건데 엔비디아 매출과 영업이익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좀 부진하더라. 왜냐하면 미리 좀 땡겨 쓴 거죠. 그렇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질 걸 반영한 주가의 형태였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던가 S&P라던가 이제 반도체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다우존스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그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좀 투자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힘을 쓰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어떤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약간 쌍바닥을 그리러 간다거나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호재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드러나지 않은 악재, 그러니까 드러난 악재는 없는 상태, 약간 우려감들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시장이 지금 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과 여러 가지 신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면 사실 이제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가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9월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뭐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증시 방향성이 아마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고요. 일단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쌍바닥을 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쌍바닥을 그려냈을 때 매수를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더 싸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싸게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매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보다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종목 수가 만약에 5개 이상, 막 10개 이상 이렇게 종목 수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종목 수를 없애기 위해서 본전이라던가 수익인 종목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좋거든요. 근데 그런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종목 개수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종목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본전이라던가 수익인 종목들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항상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자체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방향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어서 지금 어제 급등 나온 종목들도 결국은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9월은 어땠는가라고 보면은 최근 4년 동안의 9월은 하락세였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9월 보시면은 8월까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9월에 지금 제가 선을 긋고 있는데 9월쯤 되면은 전부 다 주가가 밀리면서 하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9월이에요. 지금 보면은 9월이 세 번째도 다 9월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때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때 9월도 역시나 빌빌거리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2019년 9월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최근 4년 동안은 9월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9월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분위기로만 본다면은 일단은 아직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없어요. 우리가 뭐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은 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힌트가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맞춰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못 맞추겠죠. 아예 힌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과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도 과일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흘러가는 흐름대로만 본다면은 지금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라는 것을 보고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본전이라든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잘 정리하는 것이 증시에선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하려고 하더라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더 욕심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또 딱딱 잡아줄 수 있다면 매도도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팔 타이밍, 살 타이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전략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보셨죠? 2024년 하반기 또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들과 그리고 비싸다는 것과 싼 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토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울산으로 제가 갑니다. 울산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상공회의소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청주로 갈 겁니다. 청주에 있는 글로스터 호텔 3층 세미나홀을 해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또 이렇게 챙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내가 상담을 좀 꼭 채택을 되고 싶다, 꼭 상담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전화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팜이고요. 네,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의 매수가는요? 그 비중은요?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고 ST팜 비중이 10%요. 1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뭐 칼 같은 거 갖고 놀 때 재밌다고 갖고 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또 애기들이 이렇게 칼 같은 거 막 갖고 놀고 있으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위험하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매수 라인이라든가 이 매도하는 라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데, 뭐가 안전한데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만 딱 봤을 때는 고수의 냄새가 좀 느껴진다.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전화를 해. 잘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 아니 잘하는 사람이 왜 전화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 분명 이거 최근에 샀을 거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자리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상향 해갖고 저기 윗자리에서 막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들이 단타 치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고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만의 전략과 자기만의 비법과 자기만의 기법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11만 5천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상담 방송에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개념은 이해가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청자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건데 또 며칠 전에 사놓고 또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사놓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냥 나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올바른 전문가의 지도죠. 전문가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애기가 지금 칼 갖고 놀고 있는데 그 칼에 대한 뭐 안전에 대한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잘 논다 우쭈쭈쭈 칼 갖고 더 놀아봐 아이고 칼 갖다가 다치겠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빨리 그거 내려놔라고 해서 빨리 뺏어버리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 뭐 ST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소명으로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매도해라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요.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 투자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세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경험과 실력이 쌓여야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경험과 실력이 쌓일 때까지 돈을 좀 잃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잃어봤자 얼마나 잃겠어요. 많이 잃어봤자 100만 원입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잃으면 그만큼 많이 들어간 만큼 많이 잃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돈을 벌려고 주식하러 들어오신 건 맞는데 사실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잃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 가지고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마 한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T팜이 사실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짠다면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저점이라고 해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저점 자리인데 11만 원짜리거든요. 11만 원짜리가 무너진다면 무너진다는 건 11만 원에서 10만 9천 원, 10만 8천 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가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한 4%대에서 5%대 손실이 나는 자리인데 저런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익 보려고 들어갔는데 4% 5% 손절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매매하는 자리예요, 원래. 그래서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갔으면 손절을 각오하고 그냥 5%대 손절해야지 하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큰 수익 내려고 하지 않고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쯤에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매하기 용이한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기준을 정하세요. 10만 5천 원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나가자.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 들어갔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일단 나가자가 맞는 거고요. 12만 5천 원이나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더 수익 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팔고 나가자. 내가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난 여기까지다 하고 내 주제를 알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요 손절했든 수익이 냈든 이 현금 지금 10%라고 하는 현금 바로 빼가지고 은행 계좌로 넣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지금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문현재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신세계 푸드고요. 신세계 푸드고요. 네, 36,200원에 7% 갖고 있습니다. 오, 매수가가 좋네요. 아, 예. 이게 어, 좀 종목이 흐름이 되게 느려서 재미가 없기는 한데 네. 좀 신세계 그룹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좀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예, 좀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아서 매수해봤습니다. 네, 뭐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지만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비중 7% 들어간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내려왔을 때 좀 더 비중을 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여력을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체력을 좀 남겨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도 좋고 비중도 좋고 해서 이건 제가 지금 딱히 코멘트를 드릴 게 없을 정도예요. 그냥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냥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뭔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투자하셨을 때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굉장히 느려요. 어쩔 네. 수 없이 느려요. 일단은 시가총액은 작은 편이라서 튀어 오를 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의 단점이 이렇게 신저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우상향 올라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왜 그 사람하고도 그런 거에 아마 그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내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오해가 빚어져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뭐 감정선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골이 깊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사이가 소원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 약간의 실망이라던가 마음의 상처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우하향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저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신세계 푸드가 지가 기업이 뭐 돈을 잘 벌고 뭐고 간에 얘는 그냥 맨날 빠지는 종목 아니야? 야, 그딴 종목 누가 사? 이렇게 돼요. 네. 그냥 돈을 지가 아무리 벌고 있다 하더라도 야, 명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네, 매출이 증가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야, 그 신세계 푸드 야 말도 마라 나 그거 야 반토막 손절했다 야 아유 말도 마라 그 20% 손절했다 근데 또 사라고 나 안 산다 안 산다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런 투자는 느그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느그 살 때 내가 딱 그냥 바로 올라갈 때 난 이득 볼라니까 기다리겠다. 너희가 이걸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당신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걸 반드시 좋아하게 될 거야. 왜 돈 잘 버는데 이렇게 싼 걸 안 사? 참나.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니까는 맛있는 반찬 놔둬놓고 사람들이 딴 거 이상한 거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몸에 좋은 거 이거 놔두고 참 이거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있네. 몸에 좋은 걸 지금 남아도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그 언젠가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푸드는 지금 분석하신 대로 신저가 쪽에 와 있고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먹는 건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다른 건 줄여요. 옷도 좀 덜 사고 뭐 핸드폰도 좀 안 바꾸고 컴퓨터도 안 바꾸고 자동차도 안 바꾸는데 먹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한 끼 이상, 두 끼 이상, 세 끼 이상 이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거는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푸드 관련주들은 경기 침체기에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혹여나 주가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2만 6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2만 6천 원까지 밀리면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려버리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기다리면 길어지겠지만 그만큼 비중이 늘어났으니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것도 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다림을 수익으로 바꾸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어 하는데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는 빨리 수익 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멀리 보고 간다면은 워렌 버핏도 자기가 벌었던 돈의 90% 이상이 거의 80 넘어서 벌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이 불고 그렇게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신세계 푸드 이런 쪽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천천히 투자해가지고 불려나가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좋은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대로 지속하시고 본업 있으시죠? 네. 네,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네. 네,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얼라인드 네, 3,500원에 20%요? 3,500원에 20%요? 예. 그렇군요. 얼라인드라는 종목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 이유로 들어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향후 치매 관련 분야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이 돼서 들어갔고, 두 네. 번째는 차트상 최근 4년간 3,500원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500원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네.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도 좋고 두 번째 이유도 좋은데 이제 하나는 알고 우리가 조금 이게 두 번째까지 몰랐다라고 하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 네. 3,500원짜리 잘 자리 잡다가 3,500원짜리 무너지게 되면 다음 바닥은요. 그 다음 바닥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바닥 자리가 지금은 2,800원, 2,900원 자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지금 한 5층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제가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 5층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5층에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왔는데 네. 여기서 놀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5층의 천장은 6층 입장에서 뭐죠? 우리가 보는 이 아파트 5층 천장은 6층 입장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아래입니다. 바닥이죠, 그죠? 예, 예. 근데 6층 입장에서 바닥은 5층 입장에서 뭐죠? 천장이잖아요, 그죠? 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벽이잖아요. 아파트하고 5층과 6층을 나누고 있는 벽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6층 입장에서 그 바닥을 만약에 내가 워해머를 들고 깨가지고 무너뜨린다면은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다음 바닥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그죠? 뛰어내려와서 다음 바닥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이런 아파트 층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500원이 바닥이니까 여긴 절대 바닥이야. 무조건 여기서 지키겠지가 아니라 저걸 무너뜨리면 그 다음 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층 바닥으로 가요. 그러니까 3,500원을 깨면은 그 다음 층 바닥까지 그냥 주구장창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다음 바닥이 어딘지를 아예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 층이라는 게 걔도 있긴 있어서 제가 한 26,000원대를 예상을 했던 거고 얘도 네. 이제 여기 3,500원짜리가 잘 지켜지긴 했었으나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 층은 2017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요 3,000원에서 3,7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맞고 떨어졌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3,000원에서 그 아랫자리로는 2,500원까지 밀리기도 하구나. 저기가 그 다음 층 바닥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500원 이미 물 건너 갔고 저기가 지지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층은 어디라고요? 3,000원 내지 2,500원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점이 깨졌다. 우리가 믿고 있던 저점이 깨졌다. 손절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에 왔다고 사지 말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반등 올라가는 걸 보고 사세요. 거기가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트에 대한 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바닥이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고 좀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과 이런 어떤 지식들을 조금 더 쌓아간다면은 비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건 없구나. 절대 바닥이라는 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샀을 때 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 비중을 조금 샀다가 내려가면 더 사는 형태로 다음 층에서 더 사는 형태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20%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현금 더 있으세요?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안 되는데요. 20%만큼은 있어야 돼요. 네. 20%만큼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매수한 금액만큼
예. 네. 그러면 2,500원에서 3,000짜리까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저기서 바닥을 다시 또 잡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저기까지 내려왔다고 바닥이 아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잡는 걸 확인을 하고 저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한다면 나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치매 진단이라든가 조기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어서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전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그런 매매 방식을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자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라든가 뭐 연구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비중 조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요. 네, 14,700원에 10%, 14,700원에 10%요. 10%요. 일단 14,700원에 10%면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고요. 뭐 물론 조금 내려왔을 때 사면 참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쁜 자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이 지금 같은 시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AI 엮이는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반도체 엮이는 것도 아니고 뭐 로봇이 엮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엮일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이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카지노,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와 도박 관련주들이 또 장점이 뭐냐면 경기 침체기라고 하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의외로 선방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주도주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밀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른 주도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고 요 흐름상에서는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려온 이 자리 11,000원 자리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좀 더 들고 가시면은 그냥 10,000원 정도 언저리쯤에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충분히 올라가서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10,000원쯤이라든가 10,000원을 깨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10,000원을 만약에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한 9,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치르셔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코로나 때 적자가 좀 나긴 했었으나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닐까요?라고 하면은 이 카지노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지노 여행 잘 안 가거든요. 네. 카지노를 하러 여행 간다라는 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실 경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뭐 다른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종목이고 제가 보기에는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부진할 때 얘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약간 반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파라다이스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0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올라올 때는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내려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9,0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저 종목 바꿔도 될까요? 네, 바꿔도 됩니다. 네, HMM 17,900원에 7%거든요. HMM 17,900원에 네, 7%요. 7%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 HMM 17,900원이면 매수가 좋은데요. 제가 종목이 좀 10개가 넘어서요. 그럼 좀- 최악이죠. 종목이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은 종목 개수가 10개잖아요, 만약에. 네. 10개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종목이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고요. 종목이 많을수록 계좌 전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분산돼 가지고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3년 기다려 가지고 50% 수익 낸다면은 내가 만약에 종목이 한 20개 있다면은 내가 3년 지났을 때 그 한 종목으로 수익을 50% 낸 사람 이기려면요. 내 20개 종목이 3년 뒤에 한 번에 다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만 20개 잡는다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좋은 사람들 10개 중에 한 6, 7개가 올라가는 정도의 선택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수익 내고 나머지 다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걸 10개나 펼쳐놨으니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게 종목 많은 거기 때문에 종목을 좀 없애는 게 네네. 나은데 다른 거 없애는 게 낫지 HMM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다른 종목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HMM을 정리해서 네. 다른 종목 추가 매수를 좀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제가 뭐 다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한 반토막 나는 종목 있나요? 네, 있어요. 그 이런 거 한개. 팔고 반토막 나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좌가 종목이 10개면은 현금이 부족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 있으세요? 네, 연금 마련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해놨거든요. 한 계좌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현금 가지고 계실까요? 계좌 전체 중에 30%. 한 50%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는 빼놓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종목이 10개면요.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를 10개를 쓰면서 10개의 다양한 요리를 내가 지금 한 번에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 명절 때 우리 보면 요리 막 여러 가지 하는데도 진짜 기껏 여러 가지 많이 해봤자 한 3, 4개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기껏 진짜 많이 해봤자 3, 4개를 동시에 하지 그 3, 4개도 진짜 벅차거든요. 한번 해보면. 근데 10개의 요리를 한 번에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종목을 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종목 추가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 종목 추가하면서 말까 저 종목 살까 말까 저 종목 팔까 말까 살까 팔까 살까 팔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아이고 저거 팔 타이밍이었네 아이고 저거 살 타이밍이었네 하면서 다 놓쳐요. 그냥 모든 걸. 그래서 10개가 있으면은 그냥 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이런 계좌에 대해서 만약에 HMM만 상담을 한다면은 사실 매수가도 좋고 비중도 괜찮고 그냥 들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해운 쪽이 이렇게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HMM도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나 전쟁 분위기에서도 오히려 이런 화물 해상 운류 물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상 운임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나. 지금 시청자님 계좌로만 본다면은 굳이 이 종목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7%밖에 안 들고 있는 데다가 7%에서 얘가 만약에 수익이 나가지고 뭐 저기 한 뭐 10%대 20%대 이렇게 수익이 났다 칩시다. 20% 수익 나도 원금 대비해서 1.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닥 뭐 중요한 종목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가 급하다면 이걸 정리하는 게 낫고요. 급하지 않다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셔서 이건 한 22,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추가 매수하고 다른 종목 상담받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종목 괜히 바꾸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제일 많이 물린 걸 상담을 받아야지 이렇게 뭐 본전 언저리 와 있는 걸 상담받아봤자 뭐합니까? 제일 많이 물린 거는 근데 지금 기회 TF라서요. 끝 안 됩니다. 네.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주식도 선택과 타이밍이거든요. 저희도 한 네. 분당 하나씩 봐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분 봐드려야 돼서 다음번에 또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많이 물린 걸 전화 상담 받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이번 주도 저희가 전국 다 가는데요. 저는 이번 주는 울산과 청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청주로 갑니다. 청주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로스터 호텔 3층 세미나 홀로 오시면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센트리온 제약이고요. 예. 95,500원에 15%입니다. 9,500원이면은 딱 떨어지기 폭락저 나오기 직전에 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자리가 사실 이제 주식을 좀 배운 사람들도 안 사볼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눌림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내려가네, 멈춰 있네, 올라갈 것 같은데 사봐야지 이렇게 할 만한 자리긴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자리 샀다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자리는 저는 좀 사볼 만한 자리였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매수가 나쁘지 않았다, 좀 차트를 공부하셨거나 타이밍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는 뭐 좀 이렇게 낙담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 차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 안 한다 기대가 늘 있었는데 이제 합병 무산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요. 차트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이고 바닥 라인이고 뭐 이평선이고 뭐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냥 다 무너져요, 한 번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 거지 차트상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사볼 만한 자리가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일은 벌어졌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그다음 저점 라인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네. 상담을 할 때 이제 층수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쪽에서 뭔가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졌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지지 라인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58,000원대, 56,000원대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네. 저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게 뭐 합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은 나쁜 기업이 아니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제약 네, 바이오 네. 분위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내려간 걸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더 살 수 있는 비중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현금이 있다면 내려가도 안 무서운데 현금이 없으면 내려가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올인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을 네. 딱 해가지고 내려갔을 때 더 사야지 하는 돈이 남아 있다면 마음이 좀 네. 편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 들고 가셔서 요 아래쪽 내려왔을 때 저는 요 5만 한 6, 7천 원 정도쯤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아마 6만 원대까지는 천천히 흘러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6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걸 체크 한번 네. 해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6만 원에서 적어도 한 1, 네. 2주 정도는 머물러 줘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그림을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전략을 짜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두 개 다 들고 있는가 보네요. 아, 그거는 비중이 한 5% 되는데 셀트리온은 그냥 둘 다 들고 와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걸 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거 흰 색깔 와이셔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흰 색깔 와이셔츠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약간 이렇게 쪼여 있는 거 보이세요? 네네네네. 네, 여기 보면 넥타이 쪽 여기 쪼여 있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비밀이 여기 이렇게 약간 단추를 풀면 이렇게 딸랑딸랑한 게 있어요. 네. 보이세요? 이거 딸랑딸랑하는 거? 예예예예. 네, 이 딸랑딸랑하는 걸 다시 또 이렇게 묶으면 또 쪼여요. 네네. 마이크가 지금 다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또 쪼이죠, 그죠? 네. 자, 흰색깔 와이셔츠를 입을 건데 이 단추가 있는 거랄까요, 없는 거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 때 오늘 아침에 옷을 입을 건데 뭐 저한테 형님이라고 칩시다. 형님, 네. 제가 오늘 흰색 와이셔츠 입을 건데 이 단추 있는 거 할까요, 없는 거 할까요? 하면 어때요? 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똑같은 거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네, 별거 아닌 거니까 둘 다 들고 와서 둘 다 전략은 똑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로닉 8,700원에 15%요. 8,700원에 15%요? 네네.
8,700원에 15%면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긴 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제일 저점에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잡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이로닉은 뭐 들고 와도 상관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 기업 실적 좋거든요. 의료기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뭐 초음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피부 미용 쪽으로도 엮여 있어가지고 사실 K뷰티 뭐 K의료기기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은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요.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달이 뜨면 해가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계속해서 낮밤 바뀌듯이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엇박자를 타지 않으려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이제 정박자겠죠. 네. 근데 올라갈 때 사서 내려갈 때를 물려 있는 건 엇박자를 탄 거겠죠,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이 약간 엇박자를 탄 느낌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요. 다 내려왔을 때 한 7,000원대부터 이렇게 사서 들어간다면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건 이제 좀 아쉽고요. 7,000원대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면 참 좋은데, 아니면은 저 5,000원대라든가 2,000원대, 4,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싸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내려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지금 7,900원, 8,0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와서 추가 매수 없이 들고 와서 한 10,000원대 팔아낸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탄탄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도 주가는 충분히 전 10,0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대신에 제 예상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 6,000원이나 뭐 5,0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현금을 만약에 더 투입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다렸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렇게 잘 가져가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이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그 궁금하세요? 말씀하세요. 삼지엔터 요새 삼지엔터 13,300원에 30%입니다. 13,300원에 30%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다른 방송 보니까 앞으로 전반이 괜찮다고 해서 구입을 자, 했습니다. 네.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전망이 좋은 네. 걸 떠나서 일단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2021년에 34억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34억. 이야, 나한테 34억 있으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돈이에요. 2022년에 4억 까먹었네요. 적자입니다. 네. 2023년에 94억 적자입니다. 네, 2024년에 144억 적자입니다. 이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전망이 좋다고요? 네. 이야, 이걸, 전망 네. 기가 막히네요. 이야, 돈 이렇게까지 적자가 매 분기마다 나고 있는데 전망 기가 막힙니다. 그럼 금년 아주 멋지네요. 금년 살 사람들부터는 좀 더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유, 해서 전망이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200억씩 막 100억씩 까먹고 있는 이런 기업을 지금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멋지네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네. 보고 사라는 거예요. TV에서 예, 좋다고 예. 해갖고 우리가 막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뭐 홈쇼핑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홈쇼핑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투자지 않느냐. 왜 내 돈을 그냥 TV에서 좋다는 말 띡 하나만 듣고 사냐 이거예요. 네. 한 번만 보라는 거죠. 그걸 사고 나니까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그 설득을 합니까? 안 좋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냥. 네. 딱 봐도 안 좋은 걸 뭐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물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대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네. 매출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을 조금만 개선시킨다면 남겨낼 수는 있다라는 건데, 네.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뭐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캐릭터 만들고 뭐 장난감 만들고 캐릭터 뭐 콘텐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삼지엔터가 저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한 10,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저기서 아래쪽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뭐 왜 샀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추천한 사람도 신규 상장주는 3년 동안 저는 잡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한 2025년쯤 바닥 만들지 않을까 싶은 종목을 지금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절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그럴까요? 들고 네. 밀리면 12,500원짜리가 밀리게 되면 빨리 정리하셨다가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잡아야 되는데 단기는 손절 라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손절 라인을 12,500원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고 평소에 뭐 어디 가서 뭐 사기 당하시거나 뭐 이런 거 다단계 당하시거나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별로 안 그러면, 하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집중하시고 나의 기준을 잡고 하세요. 네, 그럼 12,500원 밀리면 손절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한테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메디톡스 네. 198,500원은 50%입니다. 198,500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 최근에 좀 매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못 참고 그냥 이렇게 막 덤벼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오늘만 하더라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 잘못됐네요. 일단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장이 지금 방향이 없거든요. 시장 자체가요. 아,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 방향이 없는 사이에서는 뭔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돛담배를 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돛담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돛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돛은 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돛을 달고 이렇게 바다를 나갔는데 네. 바람이 안 불면은 그거 돛 펴가지고 막 폈다가 접었다가 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가만히 좀 쉬는 게 낫습니까? 서는 게 낫죠. 네,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뭔가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의 지수가 무풍지대 같은 느낌이죠.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바람이 없을 때 우리가 주식을 잘못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돛을 펴놓고 했을 때 체력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돛을 이상한 방향으로 막 만약에 이렇게 펼쳐놨다고 한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좀 생기겠죠.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손을 잘못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 지수 방향이 하락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힌다면 얘가 쭉쭉 내려가게 되는데 돛을 지금 50%나 펴놨네. 왜 이렇게 힘을 빼놨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 지금 방향이 만약에 바이오, 위쪽으로 나오게 바이오 된다면은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뭐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사실 네.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건 도박이랑 가까운 거예요.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올까 뒤가 나올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사실상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지금 산 거 자체가 메디톡스라는 기업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굳이 왜 새로 사서 일을 벌립니까? 라는 느낌인 거예요. 네. 개념은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좀 가만히 좀 참고 좀 기다리면 안 되면 현금 들고 있으면 어디 뭐 국가에서 뭐 잡아갑니까? 맞아요. 아니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현금 들고 있는 걸 왜 다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못 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서 고생이네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요. 저도 뭐 네. 아직까지 방향을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증시를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시기가 가끔 가다 보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그때 돼서 올라가네요 또는 내려가네요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지금 이럴 때는 우리가 어쨌든 돌은 던져졌고 동전 던져졌잖아요. 그래도 동전 실적이 던져서 좀 있어서 뭐라고요? 실적이 좀 있어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실적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요. 네, 지금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결국은 19만 원짜리 정도가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지수가 빠지면서 19만 원 밀리면은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가면 22만 원대에서 20만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을 네.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 위쪽으로 매도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하시기 장기는 바랍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린 대로만 하세요. 말 좀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들 뭐 자신만의 생각이라던가 기준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럴 거면 전화를 왜 합니까? 본인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냥 시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존중합니다만은 그 존중을 받으시려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를 하셨으면 제 조언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상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상담 진행되니까 2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강연회 준비하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